선수들 위해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한국 선수단 코디네이터의 이 한마디가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패션의 도시, 디자인의 나라라 불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올림픽이었죠. 하지만 선수촌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방, 수도에서 나오는 갈색물,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조직위원회 총괄은 말했습니다.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자체 선수촌을 임대하고 새벽 4시부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폐막식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각국 올림픽 스태프들이 개최국이 아닌 한국행 비행기에 몰려든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콜로라도의 새벽은 차갑습니다. 체육관 형광등이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죠.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트레칭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윈슬로우. 그게 제 이름입니다. 34살 미국 올림픽 대표팀 스포츠 메디슨 코치예요. 손에 든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얼음팩 22개, 압박밴드 16세트, 근전도 장비 배터리 잔량 100%. 한 번 확인했어요. 2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제 습관이에요. 누군가는 제가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신경질적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대충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23 때였어요. 지역대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경기장이었죠. 그날 밤 난방이 고장났습니다. 선수 한 명이 추위에 떨면서도 잠을 청했어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선수의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파열됐어요. 제 눈앞에서요. 바닥에 쓰러진 그 선수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던 모습도요. 그날 이후 제 인생에 단 하나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환경은 사치가 아니라 경기력이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로키 산맥의 능선이 보라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가방을 메고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동료 코치할 던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림픽이야, 케이트. 불편한 게 당연하지. 47살 베테랑이에요. 회색 머리에 주름이 깊었죠. 그는 뒷좌석에 몸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침낭 싸왔어? 난방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평창은 안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할이 고개를 돌렸어요. 평창. 그건 특이 케이스지.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잖아.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준이에요. 제 머릿속엔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평창 선수촌의 복도. 깨끗한 바닥과 정확한 표지판. 식당까지 걸어서 5분. 의무실까지 3분. 선수들이 길을 잃지 않았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었어요. 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기대가 너무 높아. 기대가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선수가 이깁니다. 환경이 나쁘면 몸이 무너져요. 전 그걸 봤어요. 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가방을 열었어요. 장비 목록을 확인했죠. 사람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예민한 게 아니라 준비된 거라는 걸요. 비행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어요. 할이 옆 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평창 올림픽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선수촌 배치도, 식단 구성표, 의료 지원 체계도, 모든 게 도면처럼 정확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유럽이잖아. 밀라노잖아요. 패션의 도시, 디자인의 나라. 기본은 되어 있겠지. 하지만 제 손은 자꾸 평창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선수 식단표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탄수화물 비율 45%, 단백질 30%, 지방 25%.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어요. 회복을 위한 음식, 경기력을 위한 영양, 컨디션을 위한 타이밍.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좋은 올림픽이란 화려한 개막식이 아니라는 걸요. 선수가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식사하고, 제 시간에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작동하는 것. 그게 기준이었어요.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23 때 그 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울먹이던 모습. 꿈이 무너지는 소리. 그 소리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환경이 곧 결과라는 걸요. 선수 보호가 곧 경쟁력이라는 걸요. 제 커리어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눈이 아름다웠죠. 할이 눈을 떴습니다. 도착했나? 거의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멋지네. 역시 유럽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었죠.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밀라노 공항은 넓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알프스 능선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조직위원회 직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분주했죠. 미국 팀이시죠?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버스는 저쪽이에요. 선수촌까지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평창은 15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억했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깨끗했어요. 창문도 넓었죠. 하지만 난방이 약했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5도였는데 차 안은 미지근했어요. 할이 재킷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좀 춥네. 저는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섭씨 16도.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예요. 선수들의 근육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조용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버스 내부 온도 부적정. 도시가 지나갔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죠. 거리는 좁았지만 운치가 있었습니다. 할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역시 유럽이야. 평창보다 훨씬 멋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멋있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구조였죠.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체크인 줄이 꼬여 있었어요. 직원은 3명뿐이었죠. 카운터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짐을 끌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줄 끝에 섰어요. 앞에 15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오래 걸리겠네.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카펫이 눅눅했습니다. 밟을 때마다 물기가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는 한 대가 고장나서 멈춰 있었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자국이 보였습니다. 벽지가 일어나 있었어요. 겉은 멋있었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미소가 완벽했어요. 루카 페레티. 조직위원회 운영 총괄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환영합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죠. 환경을 생각하는 올림픽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말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체크인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3명뿐이었죠. 루카가 로비를 가로질러 갔어요. 그의 구두가 바닥을 딸깍딸깍 울렸습니다. 저 역시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루카가 돌아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체크인 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루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첫날이라 그래요. 내일부터는 나아질 겁니다. 선수들이 지쳐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회복이 전체 컨디션을 좌우하거든요. 루카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미소는 유지했지만요.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인력은 적정 수준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루카가 다시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할이 제 옆으로 왔어요. 케이트, 괜찮아. 첫날은 원래 이래. 평창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평창이야. 거기는 특이 케이스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로비를 찍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짧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녀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피 라즐로예요. 헝가리 스포츠 저널리스트죠. 케이트 윈슬로우입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어요. 소피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겉은 멋있는데 안은 바쁘네요. 그녀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기사예요. 건물이 아니라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걸 보는 사람이었어요. 체크인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방 열쇠를 받았어요. 3층 301호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끌고 오르는 게 힘들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절반만 켜져 있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넣었어요. 한 번에 안 열렸습니다. 2번 시도했죠. 3번째에 열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겨우 들어왔죠.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커튼이 낡아 있었어요. 침대는 2개였습니다. 시트가 깔려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어요. 벽지 모서리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처음 3초 동안은 갈색이었어요. 그 다음에야 맑아졌죠. 샤워기를 켰습니다. 물줄기가 약했어요. 온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나왔어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틀을 만져봤어요.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밀폐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난방을 켰습니다. 히터에서 소리가 났어요. 덜컹거리는 소리였죠. 따뜻해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졌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죠. 할이 옆방에서 노크했습니다. 케이트, 괜찮아? 문을 열었어요. 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내 방도 비슷해. 그가 말했습니다. 물이 갈색으로 나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도요. 할이 창문 쪽을 봤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폐가 안 됐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견딜만해. 하룻밤 자면 돼. 선수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이 멈칫했어요. 선수들도 비슷하겠지. 안 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선수들 방을 확인해야 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선수들 방은 4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더 어두웠어요. 제이든 콜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이든이 서 있었어요. 25살, 우리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코치님.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든이 망설였어요.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 네. 비행기에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좌석이 좁았고 소음이 심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요. 저는 그의 방안을 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죠. 소음 때문인가? 네. 바람 소리가 계속 나요.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춥고요. 저는 그의 손을 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온도는? 잘 모르겠어요. 히터를 켰는데 별로예요. 저는 가방에서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방 안에 두었어요. 15도였습니다. 너무 낮았어요. 선수 숙소는 최소 18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이든을 봤어요. 오늘 경기 있어? 내일 오전이요. 지금 컨디션은? 제이든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별로예요. 목이 뻐근하고 다리가 무거워요. 수면 부족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침싸. 네. 호텔로 이동할 거야. 제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규정이요. 선수 보호가 우선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뭐 하려고? 호텔로 이동해요. 예산이 문제야. 할이 말했습니다. 팀 전체가 움직이면 비용이 엄청나. 제이든만이라도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애가 내일 경기 망치면 어쩌실 건데요? 할이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는 선수 보호가 직업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환경이 나쁘면 컨디션이 무너져요. 컨디션이 무너지면 부상이 와요. 전 그걸 봤어요. 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본부에 연락할게.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루카가 있었어요.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수 숙소에 문제가 있어요. 루카가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문제죠? 온도가 너무 낮아요. 창문 밀폐도 안 되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내일 기사가 나갈 겁니다. 루카가 말했어요.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요. 선수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루카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온도 기준은 충족하고 있어요. 15도가 기준이에요. 저는 온도계를 보여줬습니다. 루카가 그걸 봤어요.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이에요. 난방이 안정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 일시적 현상이 선수 컨디션을 망쳐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선. 그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루카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저는 로비 구석에 섰습니다. 소피가 다가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방금 그 대화 흥미로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산 삭감하면 현장이 무너지죠. 기사 쓸 건가요? 물론이죠. 소피가 웃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기사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이든과 함께 택시를 탔어요. 도심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즐길 수 없었어요. 제이든이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둘 다였을 거예요.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밝은 조명이 입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제이든이 내렸습니다. 코치님,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푹 자. 내일 경기 잘하고. 제이든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방 안이 차가웠습니다. 히터가 밤사이 꺼져 있었어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두껍게 겹쳐 입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코치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죠. 할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잤어? 제가 물었습니다. 별로. 할이 짧게 대답했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전 훈련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는 5시에 출발 예정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50분. 버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됐어요.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5시 10분. 여전히 없었습니다. 할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올림픽이야. 5시 25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어요.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도로가 구불구불했습니다. 커브가 심했어요.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쏠렸어요. 난방이 약했습니다. 창문에서 찬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자료를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안 잡혔습니다. 버스에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모바일 데이터도 약했습니다. 산속이라 신호가 끊겼다 들어왔다 했어요. 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평창은 달랐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평창은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10분이었어. 버스도 정시였고. 저는 놀랐습니다. 할이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와이파이도 터졌지. 버스 안에서도 일할 수 있었어. 할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글을 봤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지. 버스가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기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15분. 드디어 경기장이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경기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어요. 버스에서 오래 서 있었으니까요.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제이든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때? 훨씬 나아요. 제이든이 웃었습니다. 호텔에서 푹 잤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수들을 봤어요. 얼굴들이 어두웠습니다. 선수촌에서 잔 아이들이었어요. 한 선수가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선수는 목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반응 속도가 떨어졌어요. 환경이 경기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경기장 식당으로 갔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음식을 받았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였어요.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기름기가 많았습니다. 소스가 짰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수들에게 이걸 먹이면 안 됐어요. 탄수화물 과다, 나트륨 과다, 단백질 부족. 회복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할이 옆에 앉았어요. 그도 음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 도시락이 필요한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창에서 한국팀은 자체 도시락을 가져왔었습니다. 선수별 맞춤 식단이었어요. 그게 진짜 시스템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이 달라 보였어요. 밥이 윤기가 났습니다. 반찬들이 알록달록했어요. 한 여자가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얼굴이 밝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할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럽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났어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는 또 지연됐습니다. 20분을 기다렸어요. 산길을 다시 달렸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버스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틀째예요. 앞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 선수들이 버틸 수 있을까?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밤 8시였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히터를 켰어요. 여전히 온도가 낮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평창 자료를 다시 봤어요. 선수촌 배치도, 동선도, 식단표, 모든 게 완벽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어요. 또 산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또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다른 코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어두웠어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오늘도 20분 늦게 왔었죠.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훈련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치킨 프라이와 감자튀김이었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샐러드만 담았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포크를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왔어요. 불고기 냄새였습니다. 간장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또 도시락을 펼치고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여자가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밥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고기가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이 초록빛이었어요. 그리고 김치, 빨간 고춧가루가 선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어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드실래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분이 있어요. 그녀가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새로 준비한 거예요. 드세요. 저는 그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이에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퍼포먼스 코디네이터예요. 케이트예요. 미국 팀 스포츠 메디슨 코치고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서진의 손이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손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찰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도가 딱 적당했어요.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간이 배어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았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부드러웠어요.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김치는 아삭했습니다. 매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설계였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모든 게 균형 잡혀 있었어요. 회복을 위한 식단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이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선수들 위해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준비해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윤서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잘 먹는 모습 보면 힘이 나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배가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윤서진이 웃었어요. 힘내세요.
올림픽은 긴 싸움이니까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시스템을 완성하는구나. 나흘째였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종아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종아리가요? 윤서진이 신음했어요. 저는 그녀의 종아리를 만져봤습니다.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경련이었습니다. 힘 빼요. 저는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켰어요. 윤서진이 신음했습니다. 숨 크게 쉬어요. 저는 근육을 눌렀습니다. 매듭진 부분을 풀어주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5분이 지났습니다.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윤서진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무시하고 일했는데.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저는 단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몸이 버틸 수 없어요. 윤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선수들이 잘 먹어야 하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식당 음식으로는 안 돼요. 그거 알잖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몸도 중요해요. 괜찮아요. 대회 끝나면 쉴 수 있어요. 윤서진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요. 윤서진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저는 압박밴드를 가져왔습니다. 종아리를 감싸주었어요. 20분 후에 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서로 돕는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 먹여줬잖아요. 윤서진도 웃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친구네요. 그렇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쉬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윤서진이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힘이구나. 한 사람의 헌신이 10명을 살리는 거. 그리고 그 헌신을 지켜주는 게 진짜 프로페셔널이라는 것. 30분이 지났습니다. 윤서진이 눈을 떴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압박밴드를 풀어줬습니다. 오늘은 쉬어요. 안 돼요. 저녁 도시락 준비해야 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진이 망설였어요. 우리 팀이 작아요. 다들 바빠요.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요리는 못하지만 나르는 건 할 수 있어요. 윤서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잖아요. 윤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이틀 후였습니다. 윤서진이 저를 불렀어요. 케이트, 시간 있어요? 왜요? 우리 선수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선수촌이요? 네. 같은 밀라노에 있어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따로 임대한 곳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럼 내일 같이 가요. 윤서진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서진과 함께 택시를 탔어요. 시내에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중층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였어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적정 온도였어요. 이쪽이에요. 윤서진이 앞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공용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디지털 일정판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한글과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모든 걸 디지털로 관리해요. 윤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이 헷갈리지 않게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방이 보였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도시락 준비해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 받아요. 재활실로 갔습니다. 장비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사지 테이블, 압박 기계, 근전도 장비. 이건 전부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선수들 회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영상 분석실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가 있었어요. 경기 영상 즉시 분석해요. 저는 말없이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게 선수 중심이었습니다. 루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여기서 보니 더 명확했어요. 문제 없다는 건 최소 기준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때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윤서진이 웃었습니다. 선수들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연한 거. 기본이라는 말의 무게. 방으로 가봤습니다. 윤서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20도였어요. 창문 밀폐가 완벽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침대 매트리스를 눌러봤습니다. 적당한 탄력이었어요. 욕실도 깨끗했습니다. 물이 맑게 나왔어요. 저는 제가 머물던 선수촌과 비교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갈색물, 차가운 방. 그게 규정상 문제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진짜 기준이 있었어요. 케이트. 윤서진이 불렀습니다. 내일 우리 도시락 더 가져올게요. 당신 팀 선수들 위해서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친구잖아요. 윤서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힘들어 보여요.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윤서진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스템의 차이, 기준의 차이. 그게 결국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2주간의 대회가 마침내 끝났어요. 선수촌 방을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짐을 쌌어요. 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케이트, 준비됐어? 네. 문을 열었습니다. 공항 가자. 할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인천. 할이 웃었습니다. 한국 가는 거야. 거기서 좀 쉬다가 미국 갈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왜 한국이에요? 다들 가더라고. 독일 팀, 캐나다 팀, 노르웨이 팀. 할이 말했습니다. 공항도 좋고 호텔도 좋고 음식도 좋다던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체크인 라인에 섰습니다. 인천행이었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올림픽 배지를 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국 코치들, 스태프들. 소피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케이트.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도 한국 가요? 네. 저도요. 소피가 웃었습니다. 기사거리가 생겼어요. 개최국이 아닌 한국으로 몰리는 올림픽 관계자들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 절반이 올림픽 스태프였어요.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할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1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인천공항. 문이 열렸어요. 나갔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표지판이 정확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선이 명확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문명이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넓었어요.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멋지네요. 할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이 빨랐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온도가 딱 적당했어요. 20도였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수도를 틀었어요. 물이 맑았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매트리스가 편안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밀라노가 떠올랐습니다. 추웠던 방, 흔들렸던 버스, 기름진 음식, 그리고 한국팀, 윤서진의 도시락, 그녀의 헌신, 그들의 시스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뭔지, 진짜 올림픽이 뭔지. 화려한 개막식이 아니었어요. 멋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기본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왔어요. 기준을 찾으러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해요, 친구.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답이었어요.